자, 이제 경우의 수와 순열 단원부터 시작합시다. 얘는요, 이 뒤로 가면은 얘는 뭐랑 연결이 되냐면 확률과 통계, 우리 선택 과목이랑 연결이 돼요. 그쵸? 확통을 선택하는 학생도 있고 안 선택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어쨌든 확통을 선택하려면 얘를 잘 알아둬야 됩니다. 뭐 이번 시험도 시험이지만 수능에서 문과 진학을 하거나 확통을 선택할 학생들은 얘를 잘 알아둬야 돼요. 자, 이제 여기에 기본적인 개념을 처음부터 얘기할 거예요. 이게 언제 배웠냐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단원, 2학년 2학기 1단원에서 얘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배우는 거예요. 사건과 경우의 수. 어떠한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한대요. 자, 주사위를 던집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요? 눈이 주사위가 3이 나왔어요. 6이 나왔어요. 총 6가지의 사건이 발생하겠죠. 그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뭐 간단하죠? 경우의 수.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말해요.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모두 몇 가지의 수가 일어나죠? 6가지의 경우가 나오겠죠. 됐죠? 됐죠? 중요한 얘기. 경우의 수를 구할 땐 모든 경우를 빠짐없이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 찾아야 된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건데,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에요. 자, 질문 하나 합시다.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아이씨, 그거는 나도 안다. 그거는 누구나 알지. 도대체 그러면 언제 더합니까? 언제 곱합니까? 얘기하세요. 언제 더합니까? 언제 곱하고? 맞아요.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두 사건 A하고 B가 있는데,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저는 동시에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과서에는 동시에 이 왼쪽 오른쪽이 바뀌었어요. 이럴 때 얘를 더한다 라고 얘기하고 얘를 곱한다 라고 얘기해요. 참고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학교 매점에는 고체류와 액체류를 팔아요. 고체류에는 치즈버거, 불고기버거, 참치김밥, 치즈김밥, 김치김밥. 자, 고체류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입니까? 5가지겠죠? 그쵸? 그쵸? 뭐 다 먹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골라야 되겠죠? 이것도요,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버거류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고, 김밥류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예요. 근데 버거 또는 김밥을 둘 중에 하나만 먹기 때문에 얘를 그냥 더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만약에 버거 하나, 김밥 하나 먹으면 이거는 5가지가 아니죠. 경우가 되게 많아지겠죠. 어쨌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다른 표현으로 쓰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B라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B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단순히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더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우리 학교에는, 요즘 학교에 너는 매점 있어? 니네 용문은 있어? 너네도 있어? 없는 데도 있다고 그랬어요. 나 깜짝 놀랐어. 그러면 니네는 학교 안에 들어가면은 급식 이외에 어떠한 군것질을 못해? 자판기만 있어? 그 음료수 정도나? 그렇구나. 그래서 아니 없는 데가 있다고 그러길래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군것질을 못하나 그랬더니 그렇진 않군요. 어쨌든 콜라, 사이다,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매점에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오늘은 액체류 또는 고체류, 여기 있는 것 중에 한 개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액체류를 먹을 수 있는 건 4가지고요. 고체류를 먹을 수 있는 건 5가지니까 총 9가지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겠죠.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얘와 얘 중 얘를 먹으면 얘는 못 먹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요, 동시에 일어난대요. 즉, 얘도 먹고 얘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5 곱하기 4, 20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쵸? 됐어요? 이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얘의 전제 조건이 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합의 법칙, 그러면 정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까?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왜? 너무 유치하고 쉽잖아. 그치?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교집합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교집합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따로 구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동네 파리바게트에는 단팥빵, 소보루빵, 크림빵이 있고요. 우리 동네 뚜레쥬르에는 단팥빵과 피자빵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빵이 먹고 싶어서 빵가게에 가서 빵을 하나 사 먹을 거예요. 모두 몇 가지입니까? 여기는 3가지고 여기는 2가지인데 5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하기엔 찝찝하죠. 왜? 만약에 이 빵하고 이 빵이 정말 똑같은 빵이라면 우리는 이걸 5가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4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쵸? 합의 법칙이 일어나려면 교집합이 없는 상태여야지만 단순히 더할 수 있어요. 그럼 교집합이 있으면 어떻게 구합니까? 겹치는 부분을 빼야 되죠. 그쵸? 이거를 우리는 이미 사실 어디서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냐면 집합에서 배웠습니다. 집합에서 A 합집합 B의 개수를 셀 때 A의 개수와 B의 개수를 단순히 더하지 않고 교집합을 뺀다 이렇게 배웠죠. 그쵸? 기억나죠? 네.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 파리바게트에선 3가지, 뚜레쥬르에선 2가지가 있었는데 겹치는 게 1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서 4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확장돼서 3가지인 경우도 우리는 집합에서 식을 배운 적이 있어요. 기억나나요? A와 B가 겹치는 걸 빼고 B와 C가 겹치는 경우를 빼고 C와 A가 겹치는 경우를 빼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3개가 다 겹치는 경우를 다시 더해줘야 돼요. 됐어요? 이건 집합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세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정말 단순하게 그냥 더하기가 나오겠습니까? 더하기는 단순하게 너무 쉬우니까 잘 안 나오겠죠. 물론 문제 푸는 과정 중간중간에 당연히 이게 합의 법칙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씁니다. 이게 무슨 수학적 원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수학적 원리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합의 법칙이 성립하려면 교집합이 없어야 되는구나. 교집합이 있으면 겹치는 부분을 빼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2번째,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는 것도 나 고체류 5가지, 4가지, 20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지금 여기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뭐가 있냐면 이걸 독립이라고, 수학적 용어예요. 독립성이라고 하는데 얘를 뭘 고르든지 간에 얘를 고르는데 영향을 미치면 안 되고 얘를 뭘 고르든지 간에 얘를 고르는데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아이는 야 나는 무조건 버거는 탄산이랑만 먹어. 이런 아이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쵸? 그러면 얘는 20가지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얘는 버거는 탄산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얘가 만약에 오늘 갑자기 버거가 땡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오늘은 김밥이 땡겼어요. 아니다. 12다. 됐어요? 얘는 16가지 경우가 있는 상황이에요. 됐죠? 맞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적이다 라고 부르는데 방금은 독립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쵸? 버거는 탄산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애는 오늘 뭐 먹지? 여기서 고르면 여기서 아무거나 고를 수 있지만 여기를 골랐으면 여기선 2가지밖에 못 골라요. 그쵸? 거꾸로요. 오늘 나 음료수 먼저 먹고 싶은데 음료수 뭐 먹을까? 콜라를 딱 골랐어요, 얘가. 그럼 여기서는 아무거나 다 고를 수 있어요. 그쵸? 왜? 얘는 탄산을 골랐으니까 버거도 고를 수 있고 김밥도 고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오늘은 포도주스가 갑자기 땡겨요. 포도주스를 골랐어요. 얘는 이제 김밥밖에 못 고릅니다. 그쵸? 왜? 얘는 버거는 탄산하고 먹어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쵸? 이렇게 어떤 두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걸 종속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지금은 몰라도 되는 용어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배울 거예요. 어쨌든 이 사건과 이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있으면 우리는 단순히 곱하지 않습니다. 연관성이 없으면 그냥 단순히 곱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단순한 게 많이 나올까요? 복잡한 게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복잡한 게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는. 그래서 고배 법칙이 아닌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분석해서 해석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됐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동시에라는 말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동시에라는 말을 되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나 지금 고체 하나, 액체 하나를 먹을 거예요. 그쵸? 꼭 2개를 동시에 골라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나 오늘 뭐 먹을까? 버거를 먹을까? 김밥을 먹을까? 뭐를 하나 고르고 그리고 나서 음료를 골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또 음료를 이렇게 쭉 보다가 뭔가 하나를 고르고 이제 뭐 먹지? 골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20가지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어떠한 사건을 해결할 때 꼭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도 얘가 먼저 발생하고 즉 얘를 먹는 선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얘가 발생해도 되고요. 얘를 먼저 먹는 사건이 발생하고 고르는 사건이겠죠. 얘를 골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됐죠? 그러면 질문합니다. 주사위를 하나 던집니다. 모두 몇 가지가 나옵니까? 6가지가 나옵니다. 자, 주사위를 2개 던집니다. 모두 몇 가지가 나옵니까? 36가지가 나와요. 36가지가 나와요. 이때 이 주사위와 이 주사위는 서로 다르다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1, 3이 나오는 거랑 3, 1이 나오는 걸 다른 경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주사위를 동시에 2개 던지지 않고 하나를 던지고 얘를 보고 하나를 던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36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주사위를 던지고 얘를 보고 주워서 다시 이 주사위를 던져도 36가지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게 6가지, 두 번째 나오는 게 6가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고할 때 시간을 분리해서 사고하는 버릇들이 좀 있어야 돼요. 나중에 그 얘기들을 계속 할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관한 얘기예요. 자, 보니까는요,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N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래요. 당연히 교집합이 없을 때는 이렇게 구해야 되지만, 있을 땐 이렇게 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 써놓은 거예요. 즉, 교집합이 없어야지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또, 곱의 법칙, 동시에 또는 연속하여라고 붙어 있죠. 내가 아까 얘기했죠. 꼭 동시에 잡는 게 아니라 얘 다음에 얘가 일어나면 되죠. 그래도 괜찮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곱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순열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서는 순열과 조합을 나눠서 가르치는데 저는 좋아요. 순열부터 한번 가볼까요? 우리 반 10명 중에 반장하고 부반장을 뽑을 거예요. 됐어요? 모두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까? 몇 가지 경우가 있어? 90가지. 10 곱하기 9겠죠. 반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에요. 1번이 반장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반장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반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번이 반장이 됐을 때 부반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9명이에요. 2번이 반장이 됐을 때 부반장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역시 9명이죠. 그래서 10 곱하기 9 이렇게 씁니다. 됐어요? 만약에 우리 반 10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총무를 뽑은다면 얘는 이렇게 쓸 거예요. 됐어요? 이건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친구 5명이랑 미안해요. 여기 좀 더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얘를요 뭐라고 쓸 거냐면 10명 중에 2명을 순서 있게 뽑아서 나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순서 있게 뽑는 거예요. 그걸 10 퍼뮤테이션 2, CPE라고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됐습니까? 얘는 10 곱하기 9예요. 얘는요 10P3 이렇게 써요. 10명 중에 순서 있게 3명을 뽑는 거예요. 10명이 나왔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놓고 치열하게 다툽니다. 모두 몇 가지가 있습니까? 10P3가지가 있어요. 됐어요? 10 곱하기 9 곱하기 8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지우기 전에 하나만 더. 5명이 있어요. A, B, C, D, E라는. 얘네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사진을 찍을 거예요. 됐어요? 야, 네가 이쪽에서. 자, 얘네들이 설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예요? 너무 많으면 줄여볼까요? 3명입니다. 모두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요? 얘를 원시적으로 세는 방법은 여기에 A가 오면 그 다음 여기에는 B가 올 수 있고 C가 올 수 있고 A, B가 오면 C고요. 얘는 B예요. 여기에 B가 오면 여기에는 A가 올 수 있고 C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C고요. 여기는 A예요. 여기에 C가 오면 여기에 A, B가 올 수 있는데 여기가 B고 여기가 A예요. 모두 6가지네요. 됐죠? 근데 이게 개수가 많아지면 이렇게 못 세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셀 거냐면 이렇게 셀 겁니다.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몇 가지입니까? 3가지예요. A, B, C 3가지. 그래서 여기에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몇 가지죠? 2가지입니다. 왜? 첫 번째에 들어온 사람은 빼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됐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5명이 있는데 일렬로 줄을 쓸 거예요. 모두 몇 가지예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가지예요. 됐어요? 우리는 얘를 기호로 앞으로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5 느낌표, 5 팩토리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5 팩토리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얘는 얘예요. 참고로 120입니다. 아까 3 팩토리알 얼마예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6이에요. 4 팩토리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24예요. 6 팩토리알까지만 외웁시다. 여기다 6을 곱하면 720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만약에 10p2를 계산하래요. 그러면 뭐 10 곱하기 9 이렇게 두 개로 끝나면 되고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렇게 끝나면 되지만 얘를 기호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쓸 거예요. 즉 얘는 10 팩토리얼 나누기 8 팩토리얼이에요. 왜냐면 얘가 19, 8, 7, 6, 5, 4, 3, 2, 1이고요. 얘는 8, 7, 6, 5, 4, 3, 2, 1이어서 약분하고 나면 10 곱하기 9만 남아요. 됐어요? 얘는요. 10 팩토리얼 나누기 10 빼기 3 팩토리얼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얘는 19, 8, 7, 6, 5, 4, 3, 2, 1 이고 얘는 7이니까 7, 6, 5, 4, 3, 2, 1 얘랑 얘랑이 약분이 되고 이렇게만 남아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이 나와요. 1번 NPR은 N명의 사람들 중에 R명을 순서 있게 뽑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만 물건도요. 서로 다른 물건이어야 돼요. 다 N개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는데 순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뽑는 거예요. 됐어요? 뽑은 게 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로 다른 10개, 1번, 2번, 3번 구술 중에서 그냥 나 아무거나 3개 가져갈래가 아니라 첫 번째는 뭐 가져가지? 두 번째는 뭐 가져가지? 이런 개념이에요. 얘는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써도 되고요. 순서 있게 선택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있습니다. 3명을 뽑는데 그냥 뽑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10명 중에 국가대표 3명을 올림픽에 보냅니다. 이거는 1등, 2등, 3등이 아무 의미 없어. 누가 뽑혀서 가느냐가 문제인 거잖아. 그거 말고 그 상황이 아니고 10명 중에 서로 싸워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가르는 거예요. 그쵸? 그게 10p3이에요. 그거는 얘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10명이 싸웠어. 어떤 3명이 뽑혔고 얘네들 중에 1, 2, 3등을 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10명 중에 야 1등이 누구야? 2등이 누구야? 3등이 누구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됐어요? 똑같은 사고방식이에요. 얘의 문장은 먼저 3명 뽑아. 그리고 얘네들 중에 1, 2, 3등을 가려.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저는 아예 처음부터 야 1등 누구야? 2등 누구야? 3등 누구야? 로 생각한 거예요. 됐습니까? 요 차이 이해됐어요? 어쨌든 우리는 얘를 NPR, N명 중에서 R명을 선택해서 순서 있게 뽑는 거. 얘는 어떻게 쓰냐면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라고 씁니다. 얘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N, N-1, N-2 요렇게가 R개가 되게 뽑아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N 빼기 R 더하기 1이 돼야 돼요. 왜냐면 10P2는 10 빼기 2 더하기 1이 끝이에요. 맨 끝 숫자는. 그쵸? 얘가 얘의 의미이다. 그 다음 여기서는 N은 무조건 얘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10명 중에서 15명을 뽑아서 순위를 가릴 수는 없죠.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자, 두 번째 MPN은 M 팩토리얼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 10명 중에 정말 10등까지 다 가르는 거야. 그쵸? 그럼 이건 뭐야? 10명이 일렬로 그냥 줄 서는 거잖아. 그치?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10 곱하기 9. 1등은 누구야? 10가지. 2등은 9가지. 그러면 19, 8, 7, 6, 5, 4, 3, 2, 1까지 가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쓴다. 참고로 NP0은 1이고요. 0 팩토리얼도 1이라고 쓴대요.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 놓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지금은 상관없어요. 받아들여 놓으세요. 자, 개념 콕콕 사건과 경우의 수, 이거는 다 따로따로 해보시면 되고요. 자, 얘 해봅시다. 얘 1부터 50까지의 수 중에서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3의 배수인 수를 A라고 할 거고요. 4의 배수인 수를 B라고 할 겁니다. 그쵸? 얘는 뭐 우리 쓸 수 있어요. 무식하게 쫙 쓰면. 그쵸? 근데 지금 얘가 묻는 말은 A 합집합 B의 요거는 개수죠. 그쵸?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그쵸? 겹치는 부분은 두 번 세졌으니까 빼줘야 돼요. 3의 배수 몇 개? 건아, 3의 배수 몇 개? 6개 아니야? 6, 38, 48. 그치? B의 개수는 몇 개? 4의 배수는 12개. 겹치는 거.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게 12의 배수를 의미해요. 최소 공배수. 3과 4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됩니다. 12의 배수는 모두 몇 개예요? 몇 개? 4개요. 네, 끝. 24개입니다. 됐어요? 자, 서로 다른 두 개를 이용해서 만든 두 자리 숫자가 있는데 얘가 3의 배수가 돼야 된대요. 자, 이게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숫자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하죠? 건아. 얘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나누면 할 수 있지만 네, 각 자릿수를 쪼개서 더하는 거예요.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7 해봤더니 16이야. 에이씨, 3의 배수를 안 나눠 떨어지네. 얘가 3의 배수면 얘가 3의 배수예요. 3하고 9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3의 배수, 9의 배수 두 개는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3의 배수가 아니에요. 심지어 여기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1이죠. 얘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에요. 똑같아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두 숫자를 만들어서 3의 배수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간단해서 솔직히 그냥 찍을 수 있는데 문제가 좀 더 복잡했을 때를 생각해서 좀 원칙을 따져보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애가 있고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가 있고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애가 있다고 칩시다. 됐어요? 그러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의 두 개를 더하면 3의 배수가 되겠죠. 즉 0하고 3으로 두 자리 숫자를 만들면 이건 무조건 3의 배수예요. 그러면 이거는 31밖에 없어요. 0, 3은 두 자리가 아니니까 안 되겠죠. 여기까지. 이번에는 나머지가 1인 놈이랑 나머지가 2인 놈을 하나 더해도 이게 나머지가 3이니까 3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1, 2하고 4, 2하고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1, 2로 만드는 건 두 개예요.
4, 2로 만드는 거 또 2개예요. 그리고는 없습니다. 됐어요? 이게 어디서 잘 나오냐면 3개짜리에서 되게 잘 나와요. 이게 나중에 확장되면 숫자가 조금 더 많아지고요. 3자릿수로 3의 배수를 만들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나눠서 만약에 3자릿수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3자릿수가 3의 배수가 되려면 나머지가 0인 애들로 3개가 구성되어 있어야지 이게 3자릿수이겠죠. 나머지가 1인 애들로도 3개가 구성돼도 괜찮겠죠. 나머지가 2인 애들로만 3개가 이루어져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하나 더 있어요. 나머지가 0인 놈과 나머지가 1인 놈과 나머지가 2인 놈 이렇게 3개가 더해져도 괜찮아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그대로 확장해서 문제만 3자릿수로 만든다면 지금 이런 상황은 없어요. 왜? 여기가 지금 다 2개씩밖에 없으니까. 그치? 얘로 3자릿수로 만들려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뽑아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0하고 1, 2, 0, 4, 1, 3, 1, 2, 3, 4, 1, 2, 2구나. 3, 4, 2. 요걸로 만들 수 있는 3자릿수를 다 찾아서 써야 돼요. 됐어요? 자,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3자릿수는 모두 몇 개? 3 곱하기 2 곱하기 1, 6개. 여기까지 됐어요? 3, 4, 2로 만들 수 있는 것도 6개. 이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는 거 이해됐어요? 얘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0이 이쪽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자, 100의 자리에 들어갈 거 뭐? 야, 니네 둘 중에 하나. 2 곱하기.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 1이 들어갔든 2가 들어갔어? 여기 들어갈 건 모두 몇 개? 남은 숫자랑 0 중에 2개. 맞아요? 여기도 2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여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거죠. 맨 앞에 아무 숫자나 다 들어갈 수 있고 0이 있는 경우에는 맨 앞에 0이 못 들어간다 때문에 조금 숫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석됐어요? 네. 자, 요거는 그냥 무식하게 세보시는 겁니다. 무식하게 세보고요. 곱의 법칙도 특별하게 뭐 별다를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2가지고요. B에서 C로 가는 방법은 3가지래요.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갑니다. 자,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2가지, B에서 C로 가는 방법은 3가지. 그런데 여기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곱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얘를 전개하면 항이 몇 개가 나옵니까? 6개가 나옵니다. AX, AY, AZ, BX, BY, BZ. 3 곱하기 2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는 9개가 나올 거고 여기는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8개가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주사위를 2개 던졌어요. 그런데 곱이 홀수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둘 다 홀수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여기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모두 몇 가지? 3가지. 여기 홀수가 나오는 경우도 3가지. 9가지다. 이번에는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모두 홀수인 2자리 자연수. 여기가 홀수고 여기가 홀수예요. 홀수인 건 5 곱하기 5죠. 그쵸? 이건 주사위 아닙니다. 2번은 그냥 어떤 숫자를 쓰는 거예요. 홀수가 5개잖아요. 양의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 어떻게 세요? 약수의 개수. 서연아, 이거 약수의 개수 어떻게 세요? 맞아요. 지수에다가 1 더해서
5 곱하기 3, 15개예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서연아, 얘 약수를 다 써볼래? 라고 얘기하면 이건 어떻게 써야 돼요? 거꾸로. 왜 지수에다가 1을 더해야지 그렇게 되죠? 배워본 적이 없나요? 약수를 다 써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요. 자, 얘의 약수를 쓰는 방법은요. 표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원래는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쪽에다가 1, 3, 3의 제곱.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를 쫙 다 더한 게 약수예요. 그래서 얘의 약수는 2의 몇 제곱 곱하기 3의 몇 제곱인데 이 세모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쵸? 없어도 됩니다. 없으면 0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없어요. 그쵸? 네모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아니에요. 얘의 약수를 구하는데 내가 해볼게요. 2 곱하기 3의 세제곱. 얘는 제의 약수입니까? 아니죠. 왜냐면 3이 3개나 들어있어요. 얘는. 그쵸? 그래서 여기가 얘보다 작은 애들로 구성돼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작은 거를 썼었어요. 이렇게 맞춰서. 그쵸? 근데 결국은 그렇게 다 써보려면 3이 없는 거, 3이 1개 있는 거, 3이 2개 있는 거, 2가 없는 거, 1개 있는 거,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4개 있는 거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이거 그냥 이렇게 쓸까요? 얘네들이 얘의 약수를 다 쓴 거예요. 15칸. 그래서 2의 4제곱이지만 1부터 시작해서 5개가 나오니까 5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의 약수라는 건 2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 꼴인데 a가 될 수 있는 수는 0, 1, 2, 3, 4고 b가 될 수 있는 수는 0, 1, 2, 2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5 곱하기 3, 15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하나만 더 고2용으로 하나만 더 알아놓읍시다. 약수를 모두 더하면 얼마입니까? 얘가 약수의 총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걸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전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첫 번째죠? 얘가 얘죠? 얘가 얘죠? 이렇게 곱하면 그게 얘를 나타내죠. 됐어요? 그래서 약수의 총합은 이런 식으로 쓰고요. 실제로 이걸 계산할 땐 이렇게 전개해서 쓰면은 바보죠. 요걸 더할 겁니다. 그쵸?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얼마냐? 20, 31 곱하기 13 얘가 요 약수의 총합이에요. 됐죠? 건아 왜 죽어가? 자, 내가 오늘 아침에 너무 많이 움직였어. 너무 많이 움직여서 내가 졸려 지금. 자, 이번에는 100원짜리 동전이 한 개 있고요. 10원짜리, 아니야 50원짜리구나.
네, 문제를 바꿀게요. 이 문제 마음에 안 드네요. 1,000원짜리 동전이 2개 있고요. 500원짜리 동전이 4개 있어요. 100원짜리 동전이 3개 있습니다. 자, 얘로 지불할 수 있는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뭐가 다른 거냐면, 예를 들면 지불 방법이라는 건 500원짜리 2개를 내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1,000원짜리 하나를 내는 경우도 있겠죠. 둘 다 똑같이 1,000원을 내는 거지만 지불 방법의 입장에선 지불 방법은 그게 2개가 다른 겁니다. 지불하는 방법이 다르죠. 1,100원을 낼 때 1,0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를 낼 수도 있지만 500원짜리 2개, 100원짜리 하나를 낼 수도 있어요. 엄연히 지불 방법이 다른 거예요. 됐어요? 근데 지불 금액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1,100원? 어쨌든 1,100원을 낸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지불 방법의 수. 어떻게 지불하는 방법이 모두 몇 개 있을까요? 이거는요, 이렇게 해석해 보세요. 내가 초콜릿이 2개 있고 사탕이 4개 있고 껌이 3개 있어요. 근데 내 동생이 나한테 나 좀 줘. 그래서 알았어 줄게. 이렇게까지만 얘기했어요. 그쵸? 내가 줄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일까요? 예를 들면 초콜릿 하나만 줄 수도 있고 사탕 하나, 초콜릿 하나 줄 수도 있고 껌만 하나 줄 수도 있고 뭐 방법이 여러 가지겠죠. 자, 그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셀 거냐면 이렇게 셀 겁니다. 따로따로 셀 거예요. 자, 네, 초콜릿을 얘를 몇 개 줄까? 안 주는 방법이 있고요. 1개 줄 수도 있고요. 2개 줄 수도 있어요. 내가 내 동생한테 초콜릿을 주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맞아요? 사탕을 주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예요? 5가지예요. 안 줄 수도 있고, 하나 줄 수 있고, 2개 줄 수 있고, 3개 줄 수 있고, 4개 줄 수 있고, 5가지예요. 껌을 내가 동생한테 주는 방법은 4가지예요. 이걸 모두 곱하는데 빼기 1 할 거예요. 왜 했죠? 셋 다 안 주면 안 되죠. 그거는 하나 빼줘야 돼요. 그거는 세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게 내가 초콜릿 2개, 사탕 4개, 껌이 있을 때 누구한텐가 뭔가를 주는 방법이에요. 1개 이상 최소한 아무거나. 그러면 얘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1,000원짜리를 내가 이 사람한테 안 줄 수도 있고 1개 줄 수도 있고 2개 줄 수도 있고 3가지고요. 4가지고요. 아유 5가지인데.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지불 금액은 이제 문제가 생겨요. 지불 금액은 뭐가 문제죠? 지불 금액은 얘랑이 1,000원짜리 1개를 낸 거랑 500원짜리 2개를 낸 거, 혹은 1,500원을 낼 때도 500원짜리 3개를 낼 수 있고 1,500원, 100원짜리, 아니 1,0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하나를 낼 수도 있죠. 얘랑이 겹칩니다. 혹시 얘랑 겹칠 수 있을까요? 100원짜리는 3개밖에 없어서 100원짜리로 500원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가 겹치면 얘를 그냥 500원짜리로 다 바꿔서 500원짜리가 8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100원짜리가 3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아이디어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요거까지만 하면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끝났어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A, B, C, D, E의 5개 영역을 다른 색깔로 칠하려고 한대요. 1, 2, 3, 4, 5라는 색으로 칠할 거예요.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좋은데 똑같이 붙어있는 땅에 똑같은 색을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질문합시다. 여기에 색을 칠하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예요? 5가지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칠하는 방법은 4가지고요. 그 다음 여기 칠하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왜? 얘만 아니면 돼요. 여기에 칠하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얘만 아니면 돼요.
네, 이렇게 돼요. 됐죠? 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풀어보시고 다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471번까지 풀고 채점해보고 다 됐으면 그 다음 유형 콕콕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